공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광주시가 새로 생기는 공장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상당수는 지난해보다 액수를 늘렸습니다. 3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불이 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시행할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함께 잘해보자고 만든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파행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협약서에 집어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입니다. 예정된 시각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조와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며 40분 넘게 협약식이 미뤄지더니 급기야 현수막에서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명시된 부분을 광주시가 황급히 가립니다. 새로 이전하는 공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협약서 조항에 노조가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결국 협약식은 열렸지만 협약서 원안에 명시돼 있던 광주형 일자리 도입 문구가 모두 삭제돼 알맹이가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호타이어 사측과 노측과 그리고 광주시가 함께 논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6기였던 지난 2016년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금호타이어가 해외에 매각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새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다시 추진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시장님은 표현은 했지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광주형 일자리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했던 광주시의 조급한 성과주의 행정이 협약식 파행이라는 총극으로 이어지며 행정 신뢰도만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업은 공장 이전의 사업성 검토와 자금 조달 방법, 현 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개발 용역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외국에 놀러가서 말썽까지 빚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연수 실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판 여론만 잠잠해지면 언제든 다시 나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600만 원을 들여 베트남 다낭 등에 다녀온 보성군 의원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늘려 3,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늘려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엉뚱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체 예산에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좀 더 사기 진작 동기부여 일을 좀 잘해라 라는 뜻에서 지난해 당선된 이래 세 차례 해외를 다녀와 말썽을 빚은 화순군 의회. 두 달에 한 번꼴로 나갔다 온 셈인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기 귀국한 이들 의원들에게는 아직도 1,600만 원의 해외 연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1월 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전남 모든 시군 의회는 의원들의 국외 여행 협의를 예산안에 포함해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를 비롯한 2개 광역의회와 27개 광주 전남 기초의회를 전수조사해봤더니 29개 의회 모두 본인들이 해외로 나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한 의회도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회 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움츠리고 있을 뿐이라며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소속 지방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광주시당도 TF를 꾸려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민간에까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다녀와서 그 실속 있고 정확한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또 보고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른 민생 예산은 깎고 또 깎으면서도 본인들 해외 연수는 악착같이 편성하는 지방 의원들의 행태.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놀고 먹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이불에 쌓인 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뒤이어 혼자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도 나옵니다. 지적장애 1급 10여 명 등 중증 장애인 30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분리수거 창고에서 오전 10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이 나자 직원들은 신속하게 지체장애인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불도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고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다 해서 아무 피해 없습니다. 불이 난 창고와 장애인 거주시설은 바로 붙어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화재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에 바로 신고한 뒤 자체 진화에 나섰고 장애인들을 재빨리 대피시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진화가 끝난 뒤 별탈 없이 시설로 복귀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 대기 환경 개선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발의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개정안 역시 다른 이슈에 밀려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되는 걸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논의 경과를 보고 저희 대기관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하자 그랬었는데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법률 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이제 저희가 내부 시행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중점 법안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 전남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 해 5만 400여 톤으로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특히 광양만권 주요 업체들의 배출량은 도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자체 관리 기준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총량제가 적용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광양만권과 충남 지역 등의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기간인 지난 이틀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영산강 환경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3곳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지난 14일과 15일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않거나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 가동한 곳들입니다. 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5월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3명의 행적과 면면을 보면 5.18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원 추천을 철회하든지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세와 독감을 이유로 광주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가 멀쩡히 골프를 치고 다녔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골프장 직원과 목격자 등을 인용해 지난해 여름과 지난달 6일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전 씨가 부인 이순자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고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 씨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건강 상태라면 골프를 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금은방에 남성 2인조 도둑이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들은 망치로 출입문을 깨고 40초 만에 귀금속 1,000여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은방과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토대로 2인조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관계자 4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와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45살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등 3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건설사 직원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